안녕하세요. 천내중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인피니티 스톤 6개를 다 무사히 찾아서 지구를 구했나요? 궁금한데 생각보다 그 전에 이때까지 냈던 방탈출 과제들보다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 다소 다양한 소재이고 또 우리가 잘 몰랐던 생소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문제 푸는 게 좀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필기를 잘 해두었다면 그거대로 보고 풀면 되니까 또 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또 수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섬유, 즉 옷의 원료가 되는 게 뭔가 있을까 알아봤는데요. 이걸 천년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인조 사람이 만들어내는 섬유로 구분을 봤습니다. 천년 섬유는 면, 마, 모, 견이 있었는데 면과 마는 식물로부터 얻었고요. 모, 양모와 누에 고치로부터 얻었던 것들은 동물로부터 우리가 얻었다라고 할 수 있죠. 인조 섬유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재생섬유와 합성섬유. 재생섬유는 뭘 재생한 거야? 이 천년 섬유에서 쓰였던 물건들을 섬유들을 다시 재생한 섬유고요. 종류에는 레이온과 아세테이트가 있었습니다. 합성 섬유는 뭘로 만들었어요? 석유로부터 만들었는데 종류는 엄청 많지만 그 중에서 특히 4개,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스판덱스 총 4가지를 배웠습니다. 스판덱스는 폴리우레탄이에요. 같은 용어로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자, 여기까지 배웠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옷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고 있나요? 요 회색, 베이지색, 요거 초록색 부분. 그렇죠. 요거를 우리가 가디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건 뭐라고 부를까요? 코트인데 무슨 코트? 그렇죠. 트렌치 코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바지는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교복 바지 같이 생겼는데 정장 바지 중에서도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을 많이 포함한 슬랙스라고 많이 부릅니다. 자, 요 위에 겉에 입은 옷은 뭐라고 부를까요? 스웨터라고 많이 부르죠. 니트 스웨터라고 부르고, 자, 요렇게 흰색 요 셔츠를 무슨 셔츠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요 목 부분이 Y자라고 해서 Y 셔츠라고 부릅니다. 자, 요거는 우리 흔히 맨투맨이라고 알고 있는 거. 원래의 용어는 스웨트 셔츠입니다. 즉, 그 운동선수들이 땀을 잘 흡수시킨다고 해서 스웨트 셔츠라고 했는 게 맨투맨이라고 이름이 같이 불리고도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셔츠라고 할까요? 셔츠인데 이렇게 목에 2-3개 정도의 단추가 달려있는 이 셔츠를 우리가 폴로 셔츠, 피케 셔츠라고도 부르는데 옛날에 폴로라는 스포츠 경기를 할 때 많이 입었던 옷에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옷을 만들 때에는 쓰이는 실이나 디자인뿐만 아니라 어떤 옷감을 쓰는지에 따라서도 옷의 디자인이나 형태 또는 색상 또는 계절감도 많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옷을 부르는 명칭에 따라서도 우리가 쓰는 소재들도 많이 다르게 됩니다. 자, 우리 이 목화솜에서부터 실을 만들었죠. 실을 만들었던 걸 우리가 옷감을 만들어내는데요. 자, 이 옷감을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이런 형태의 옷이 되느냐, A라는 형태의 옷이 되느냐, B라는 형태의 옷이 되느냐가 결정됩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옷감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지난 시간에 섬유를 2가지로 봤죠. 천년 섬유와 합성 섬유로 봤는데 천년 섬유 또한 식물, 동물로 나뉘고요. 인조 섬유 안에 재생과 합성이 있었고 이렇게 6개의 종류가 있었다라는 걸 압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실을 만들어내는데 자, 이 실은요, 옷감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실을 이용한 옷감도 있고 실이 아닌 옷감도 있는데요. 오늘은 실을 이용한 옷감에 대해서 더 주되게 배워볼 거예요. 자, 오늘 배울 옷감의 종류 총 3가지 볼 건데요. 1, 2, 3. 따로 오늘은 필기를 안 해도 되지만 필기해 둔다면 당연히 다음번에 퀴즈를 풀 때 엄청 도움이 되겠죠. 자, 첫 번째, 옛날에는 옷을 만들려고 하면 이 2가지 과정으로 옷을 많이 만들었었어요. 이걸 현대의 취미생활로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공장에서 옷을 만들어내는 모습인데요. 옛날에 이렇게 한 땀 한 땀 옷을 만들어내던 거에 비해서는 요즘 시대에는 이렇게 공장에서 기계를 통해서 만들어내니까 훨씬 빨리 많이 다양한 옷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건
천인데요. 이거 뭐 장난감 아니에요? 플라스틱 아니에요? 하는데 요거는 3D 프린터로 만들어낸 옷감입니다. 미래에는 옷감의 종류도 엄청나게 다양해지겠다라는 걸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을 가로 세로로 왔다 갔다 하는 요 형식 우리가 직물이라고 하는데요. 실을 직각으로 교차시켜서 옷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시실과 날실이라고 하는데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류 평직입니다. 한 올씩 교차한 것으로 튼튼한데요. 얘 같은 경우에 만약에 파란색 실과 흰색 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요렇게 가로실, 그 다음에 요렇게 세로실이 있는데 서로 한 번씩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번은 파란 실이 위로, 한 번은 흰색 실이 위로, 위아래로 한 번씩 왔다 갔다, 그 다음 밑에 줄은 교차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평직입니다. 이 평직은요, 구김이 많이 가고 대신 광택도 적어요. 그래서 여름 옷감이나 양복 등에 많이 쓰이는데요. 자, 요것은 재직 기계를 통해서 요즘엔 기계를 통해서 공장에서 만들어냅니다. 이게 너무 빨리 지나가서 잘 안 보이지만 자, 재직 과정, 즉 직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이렇게 빨리 막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이 과정을 한번 더 자세하게 보세요. 여기 보이죠? 천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로실이 미리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가로실을 막 넣으면서 옷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요걸 간단하게 한 실씩 보자면 위아래로 서로 교차하면서 한 번은 위로 한 번은 아래로 이렇게 해서 가로실을 끼웠어요. 그러면은 요런 모습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실은 또 방금 했던 거랑 반대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합니다. 요거를 좀 더 빨리 하는 게 아까 본 기계에서의 과정이겠죠. 자, 요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요 모습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분홍색 실이 위로, 한 번은 흰색 실이 위로 이렇게 서로 교차하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 평직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양말 목공예로 컵받침 만들어 본 친구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거예요. 동아리 시간에.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능직. 자, 두 올 이상 건너서 교차를 한다는 건데 무슨 뜻이냐? 아까는 초록색 한 번, 파란색 한 번 나왔으면 그 다음에 초록색 나와야 되는데 연달아서 파란색이 두 번 나오죠. 이렇게 옆으로도 두 번, 또 밑으로도 보세요. 초록색 한 번 나왔으면 파란색 한 번, 그 다음에 초록색이 나와야 되는데 파란색 두 번이 연속되고 있죠. 이렇게 연속으로 두 올 이상 건너서 교차하는 걸 능직이라고 하는데요. 이러면 어떤 게 생기느냐? 이렇게 초록색 실처럼 사선이 생겨요. 능선이 생기게 됩니다. 자, 얘는 구김이 좀 덜 생기고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여기 보이면 자세하게 선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능직의 특징인데요. 겨울 코트나 청바지 등에 많이 쓰여요. 이렇게 줄무늬가 사선이 이렇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방식은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겨울철 코트에도 이런 식으로 줄무늬 방향이 가게 하고 또 몇 칸 띄워서는 요렇게 가게 하고 다시 요렇게 가게 하고 요걸 우리가 헤링본이라고 하는데 외울 필요는 없고요. 아, 요런 게 다 줄무늬가 들어가는 게 능직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바지 안쪽 면을 봐도 여기 보면 이렇게 사선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청바지도 능직으로 우리가 만드는구나, 데님도 능직으로 만드는구나를 알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수자직입니다. 4올 이상 건너서 교차하는 건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뿡뿡뿡 이렇게 뚫리겠죠. 4올 이상. 그 다음에 여기도 4올 이상. 서로 4올 이상 하다 보니까 두 개가 겹쳐서 이렇게 보이는 초록색 부분이 적어요. 그래서 얘가 어떤 장점을 일으키느냐? 광택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면 실제로 수자직으로 만든 옷들은 유연하고 이렇게 광택이 반질반질 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분을 해보자면 광택이 제일 많은 건 수자직, 능직, 평직 순서대로, 그 다음에 오히려 강도 잘 찢어지지 않는 건 수자직, 능직, 평직입니다. 그 다음 실밥이 잘 생성되는 것은 수자직이에요. 즉, 얘 같은 경우에는 실밥이라는 건 하나 뜯어지면 두두둑 다 뜯어지는 걸 얘기하는데 수자직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교차하는 부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이러니까 여기 터지면 우수수수 여기 다 터지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구김이 방지되는 거, 수자직이죠. 구김이 적고 광택도 많이 나는. 그래서 수자직과 능직, 평직에 대한 차이점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세 가지가 다 직물이고요. 가로 세로로 교차해서 직각으로 만들어내는 게 직물이고요. 두 번째는 편성물입니다. 다른 말로는 니트라고도 해요. 얘는 한 가닥의 실로 고리를 만들어서 옷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런 걸 얘기합니다. 우리 뜨개질 할 때 실 한 묶음 가지고 이렇게 고리 만들어서 옷을 엮어서 목도리 만들고 옷 만들죠. 자, 이런 게 편성물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장점, 잘 늘어나요. 이쪽 방면으로 고리니까 이렇게 고리 있는 걸 이쪽으로 늘리면은 잘 늘어나요. 이쪽으로도 늘어나고. 자, 그 다음에 구김이 잘 안 가고요. 가벼우면서 보온성이 좋아서 어느 계절에 입어요? 겨울에 많이 입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람도 잘 통하고 습기도 잘 통해서 굉장히 좋은 소재인데요. 헤이즈니의 옛날에 유튜브에 어린이용 편성물 니트 만드는 장난감이 있어서 요 리뷰 장면을 이렇게 움짤로 만들어 왔어요. 이 기구에 실을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빙빙빙빙 돌리면 목도리가 만들어지는 건데, 자, 이렇게 색깔을 섞어서 밑에 부분에 보면은 목도리나 팔토시나 다양한 옷감 등을 만들 수 있게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점은 올이 풀려요. 왜겠어요? 한 가닥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 한 가닥이 뜯어지게 되면은 줄줄줄줄 올이 풀리게 되는 이런 단점이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펠트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봤어요. 펠트는 뭘로 만들었어요? 양모의 축용성, 줄어드는 성질을 이용해서 일부러 줄어들이게 한 다음에 접착제로 고정시킨 걸 우리가 펠트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옷이 좀 뻣뻣하고 결이 안 살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렇게 모자나 가방에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옷감의 종류 봤어요. 섬유 봤고, 이걸 실로 만들어서 어떻게 옷감, 실이 아닐 때 만들어보고, 실 속에서도 직물과 편성물로 나뉘면서 직물 안에는 평직, 평범한 거, 능직, 능선이 생기는 거, 수자직, 띄엄띄엄 있는 거 이렇게 만들어지고, 편성물 니트고요. 이렇게 고리로 만들어지는 거. 그 다음 펠트, 그 다음에 펠트의 저렴한 버전인 부직포 같은 것들이 있구나라는 게 오늘의 수업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다 옷감, 옷을 만들 때의 이 천이 되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았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내용 잘 기억하면 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